한국이 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스위스 명문대 교수가 국기를 전부 가리고 오직 숫자만으로 새로운 지치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위 미국, 그리고 바로 옆자리 태극기가 꽂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잃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테이블이 아직도 세계를 대표한다고 보십니까?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2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포럼 비공개 전략 세션. 안내 표지판도 없고 경호원 2명이 문을 지키는 그 방 안으로 핀란드 출신 경제학자 에릭 라이티넨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고위 대표단. 거기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까지. 글로벌 투자회사와 국부펀드 전략 책임자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풍 스크린에는 세션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50년 된 지칠, 2026년에도 유효한가? 새로운 지칠이 필요한 때인가? 라이티넨 교수는 그 제목을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질문이 공식적으로 나왔구나. 지칠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5년입니다. 당시 세계는 석유 파동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경제 대국들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그 시대의 경제 규모가 크고 서방에 속한 나라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의자 배치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은 채로. 의장이 라이티넨 교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지칠이 지금도 유효한지 논란이 큽니다. 국기를 가린 상태에서 오직 2026년 최신 데이터로만 지칠을 처음부터 다시 뽑아주십시오. 누가 들어가고 누가 탈락해야 하는지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그 지칠 국가의 대표들이었으니까요. 지칠을 리셋하라는 요청이 지칠 대표들 앞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나라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몇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단순한 랭킹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을 숫자로 해부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대국 클럽 자체를 심판하라는 것이었죠.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실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라이티넨 교수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분석들에서 이미 한 나라를 계속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7위. 천연자원은 사실상 없는 나라. 그런데 무역, 기업, 국방, 인공지능, 연구개발, 교육에서 이미 지칠 상위권과 경쟁하고 있는 나라. 여기 앉아있는 대표들도 매일 뉴스에서 만나는 이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노트 첫 줄에 2개의 질문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오래된 질문. 한국이 지칠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새로운 질문. 지칠이 한국 기준에서 아직도 유효한 브랜드인가? 질문의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네바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형 새로운 지칠 한국의 의자는 이미 예약됨. 데이터를 아직 다 돌려보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할 쪽이 어디인지는 숫자가 알아서 말해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50년 된 세계 질서를 숫자로 갈아엎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오자마자 라이티넨 교수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모니터 세대를 나란히 켜고 전 세계 국가들의 2026년 최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3대 신용평가사, 스탠퍼드 인공지능 보고서까지 수십 개 출처에서 끌어온 숫자들이 화면을 빽빽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커피를 내릴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먼저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국기를 지우겠다. 역사도 감정도 지우겠다. 오직 2026년 숫자만 남기겠다. 모든 국가 이름을 무작위 알파벳 코드로 바꿨습니다. 어떤 코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알면 감정이 개입합니다. 역사가 끼어들고 편견이 스며들죠. 50년간 지칠 의자에 앉아있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신흥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지운 겁니다. 다음은 기준이었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이티넨 교수는 3개의 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축은 돈입니다. 국내 총생산 1인당 소득, 무역 총액, 무역 수지, 포춘 글로벌 500기업 수, 국가의 체급과 지갑의 크기,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고 있는지를 보는 축입니다. 덩치가 크기만 하고 적자를 내는 나라와 작지만 꾸준히 흑자를 찍는 나라는 체급이 같아 보여도 체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 축은 현재의 근육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은 방패와 신뢰입니다. 국방비 3대 신용평가사 종합등급, UN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방패가 약하고 신뢰가 없다면 진짜 강대국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자국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는지, 세계 금융이 그 나라를 얼마나 믿는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가 이 축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갑옷과 신용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축은 미래입니다. 인공지능 종합 경쟁력,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국제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 출원 건수 고등교육 이수율. 오늘 아무리 잘 나가도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지칠 자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축에서 뒤처진 나라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도 10년 뒤에는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의 엔진을 보는 겁니다. 돈, 방패, 미래. 이 세 축으로 모든 나라를 다시 줄 세우는 겁니다.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축 돈, 상위권에 한 코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축 방패와 신뢰, 같은 코드가 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축 미래, 또 같은 코드였습니다. 세 축을 모두 돌렸는데 반복해서 상단에 남아있는 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축에서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두 축에서 강한 나라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방패와 미래, 이 셋을 동시에 찍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세 축 모두에서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코드를 풀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전 분석에서도 브뤼셀 회의에서도 계속 마주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국기를 씌우면 아마 그 나라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제네바 비공개 세션. 라이티넨 교수는 그 무거운 회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스크린에 순위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6년형 새로운 지칠 종합순위 국기 미공개. 1위부터 7위까지 알파벳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도 국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가 매긴 줄 세우기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대표들의 눈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몇 위인지 혹시 탈락한 건 아닌지 그 긴장이 공기 속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1위 코드의 점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제, 군사, 인공지능 모든 축에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컸습니다. 라이티넨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나라는 하나뿐이니까요. 회의장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겠지. 맞았습니다. 1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포인터를 2위 줄로 옮기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의 축을 먼저 봤습니다. 국내 총생산 총량은 중견급이었지만 1인당 소득은 지칠 멤버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무역 흑자는 독일 다음 수준이었고 포춘 글로벌 500기업 수는 영국과 불과 2개 차이였습니다. 방패와 신뢰의 축으로 넘어가니 국방비는 이탈리아를 넘어선 수준이었고 신용 등급은 3대 평가사 모두에서 최상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축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서 지칠 기준 미국 다음 2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특허와 교육까지 전부 최상단에 몰려 있었습니다. 라이티넨 교수가 말했습니다. 2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닙니다. 덩치는 중견급인데 돈과 방패와 미래, 세 축에서 동시에 상위권을 찍은 나라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몇몇 대표가 서로 얼굴을 돌려 바라봤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눈치챈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 점수 막대 그래프를 확대한 화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 자체가 아니라 간격이었습니다. 1위와 2위 사이의 점수 차이보다 2위와 3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더 컸습니다. 3위 이하 그룹은 눈에 띄게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위와 2위만 위로 솟아있고 나머지는 한참 밑에 깔려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판은 1위와 나머지가 아닙니다. 1위와 2위, 그리고 그 아래의 나머지라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나라가 나란히 서 있는 2강 구도에 가깝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습니다. 2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칠이라는 이름 아래 7나라가 나란히 앉아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두 나라만 위에 서 있고 나머지 5은 한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나라가 그 5에 포함된 대표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직 국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실험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이미 방 안에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라이티넨 교수는 대학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전 분석 때도 함께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6년형 새로운 지칠 2위의 정체. 학생들은 이미 제네바 발표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2위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고요? 스크린에 2위 코드의 세부 점수표를 띄웠습니다. 아직 국기는 씌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나라를 돈, 방패, 미래 세 축으로 해부하겠습니다. 덩치는 중견국인데 출력은 강대국 상단에 가까운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첫 번째, 돈의 축입니다. 국내 총생산 총량만 보면 이 나라는 지칠 꼴찌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합니다. 덩치로만 따지면 중견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1인당 소득으로 바꾸는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칠 정식 멤버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무역 규모는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크고 무역 흑자는 지칠 전체에서 독일 다음 2위 수준이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 기업 수는 15개로 영국 17개와 불과 2개 차이. 사실상 같은 군단 규모였습니다. 덩치는 중견급입니다. 하지만 효율로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인당 소득은 지칠 멤버 2를 넘어서고 무역에서는 독일 옆자리에 서 있으며 기업 규모는 영국과 거의 같습니다. 덩치는 중견국인데 돈 버는 효율은 최상위 강대국 라인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패와 신뢰의 축입니다. 국방비 슬라이드를 띄우자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비는 세계 11위, 지칠 기준으로 보면 6위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동맹 우산 아래 있는 나라들보다 동맹 밖에서 홀로 정전 상태를 버티는 이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방패에 쓰고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3대 평가사 모두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었고 일부 항목에서는 영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 분담금과 공적 개발 원조도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돈만 많고 방패가 약한 나라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돈을 벌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신용을 갖추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책임까지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축입니다. 여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종합 경쟁력 지칠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다음 2위였습니다.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이 나라 뒤에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지칠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국제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건수는 모두 세계 상위권이었고 고등교육 이수율도 지칠 상단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을 태워서 내일을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미래라는 축에서 이 나라를 이기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필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슬라이드를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2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국토, 자원은 거의 없는 나라. 그러나 돈과 방패와 미래, 세 축 모두에서 지칠 상단에 올라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옆자리 유럽 학생이 노트에 굵게 적고 있었습니다. 작은 땅, 거대한 엔진. 그 네 글자가 세미나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 2위 국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네바 2차 발표. 라이티넨 교수가 다시 그 무거운 회의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국기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표들의 표정이 1차 때와 달랐습니다. 순위표는 이미 봤으니까요. 자기 나라가 몇 위인지 대략 감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 2위의 정체가 궁금해서 잠을 못 잤다는 표정도 보였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위 코드 옆에 성조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였으니까요.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2위 코드 옆에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위 미국, 2위 대한민국. 2026년 최신 데이터로 지치를 처음부터 다시 뽑았더니 미국 바로 옆자리에 한국이 올라온 겁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성이 터졌습니다. 낮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일본 측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캐나다 측은 오히려 담담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측 인사는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각자의 반응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각국이 스스로 제출한 공식 통계였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 점수 막대 그래프 확대 버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막대만 진한 색으로 위에 솟아 있었고 3위 이하 국가들의 막대는 옅은 색으로 한참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두 막대와 나머지 사이에 뚜렷한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점수 차이보다 한국과 3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더 큽니다. 이 구조는 1위와 나머지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위에 서 있고 그 아래에 나머지 지칠이 깔려 있는 2강 구도입니다. 2강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지칠이라는 이름 아래 7나라가 대등하게 앉아 있다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2나라만 위에 서 있고 자기들은 한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50년간 같은 테이블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생각했던 대표들에게 그 테이블 위에 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결과가 이 화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조기 옆에 나란히 선 태극기. 그 장면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태극기가 공개된 뒤 회의장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2위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대표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새로운 지칠에서 어디에 있는지, 혹시 탈락한 건 아닌지 그 불안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왼쪽에 기존 지칠 7나라의 이름이, 오른쪽에 2026년형 새로운 지칠 종합 점수와 순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전 멤버와 2026년 데이터가 만든 결과를 겹쳐본 겁니다. 미국은 1위를 유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상위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나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이 네 나라 중 일부는 순위가 크게 밀려 있었고, 어떤 나라는 새로운 지칠의 7위 라인 밖으로 밀리거나 하단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2위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짠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각국이 스스로 제출한 공식 통계와 보고서가 만든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과거 위상 대비 점수 변화량 그래프였습니다. 몇몇 지칠 국가 옆에 붉은 화살표가 아래로 크게 꺾여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화살표는 지난 20년, 30년간 단 한 번도 아래를 향해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집요하게 오직 위를 향해서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칠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상징적입니다. 그 무게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과 숫자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그 이름에 걸맞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간판은 그대로인데 실적은 이미 한참 내려와 있습니다. 50년 전에 받은 멤버십 카드를 아직도 들고 있을 뿐 카드에 적힌 등급은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나라가 그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대표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건 자기 나라가 제출한 숫자였으니까요. 라이티넨 교수는 한국의 20년 추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경제, 무역, 국방, 신용, 연구개발, 교육. 모든 곡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방향 자체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칠에 들어갈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 지칠 멤버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50년간 흔들리지 않던 의자 배치가 오늘 이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 발표가 끝난 뒤 라이티넨 교수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지칠이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만 따졌습니다. 반대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지칠이라는 클럽이 과연 들어갈 만한 곳인지를요. 다음 날 취리히로 돌아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잡자 라이티넨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한가운데 크게 썼습니다. 한국의 시점에서 묻는다. 이 클럽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가? 학생들이 웅성이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질문의 주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첫 번째 항목, 돈과 시장입니다. 한국의 무역 구조를 세계 지도 위에 펼쳐봤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수출 라인은 이미 전 세계에 촘촘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지칠에 가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 열리는 시장이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빠질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특정 지칠 국가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두 번째 항목, 안보와 외교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적으로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 UN 각종 다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수는 지칠 멤버인 캐나다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뒤집어야 합니다. 한국이 빠진 지칠이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입니다. 세 번째 항목, 브랜드와 상징입니다.
슬라이드에 두 개의 타이틀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에는 지칠 멤버, 오른쪽에는 미국과 함께 2강 구도의 선도 국가. 학생들의 눈이 오른쪽에 멈췄습니다. 지칠 멤버라는 타이틀보다 미국과 함께 2강 구도의 선도 국가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칠에 들어가서 한국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칠 브랜드가 한국 덕분에 유지되는 건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 기회비용입니다. 한국이 지칠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명함 하나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테이블에 시간을 쓰고 합의를 맞추고 책임을 나누는 선택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신흥국들과 넓게 연결된 한국에게 지칠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들어갈 자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갈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에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칠판에 적었던 질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지칠은 이제 한국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자격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그 테이블이 자기 시간을 쓸 만한 곳인지 저울질하는 나라. 시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빈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슬라이드도 그래프도 비교표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새 축을 세우고 국기를 지우고 데이터만으로 줄을 세우고 국기를 다시 씌우고 기존 지칠의 성적표를 펼치고 한국의 눈으로 지칠을 역평가하기까지 할 수 있는 분석은 전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론뿐이었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왼쪽 원 안에 적었습니다. 오래된 세계, 지칠 중심의 지도. 오른쪽 원 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미국과 한국이 상단에 서 있고 그 주변에 다극적 파트너들이 연결된 지도. 50년 동안 세계는 왼쪽 그림으로 설명되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며 서방 선진국들이 모여 만든 구조가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러나 2026년의 숫자는 오른쪽 그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상단에 나란히 서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파트너 국가들이 연결된 구조. 오래된 지도를 더 이상 들고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학생들이 두 개의 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왼쪽 원은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온 세계였고 오른쪽 원은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이었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칠판 아래에 문장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이제 증명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지칠이다. 이제는 한국이 지칠에 들어갈 자격을 증명할 차례가 아닙니다. 지칠이 한국 기준에서 여전히 유효한 브랜드인지 한국과 같은 테이블을 쓸 만한 모임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설령 그 증명에 성공해도 한국이 들어갈지는 모른다. 한국은 이미 혼자 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함께 2강 구도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선택은 오직 한국의 몫입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눈에 다시 물기가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시간은 한국 편에 서 있습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다급해지는 쪽은 지칠입니다. 한국은 지금처럼 기술과 교육,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지칠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학생 몇 명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일본인 학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라이티넨 교수는 빈 세미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두 개의 원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두 줄의 문장. 불을 끄고 세미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취리히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라이티넨 교수는 걸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시작해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 조건에서 수십 년을 묵묵히 쌓아온 결과가 이겁니다. 미국 다음 2위. 곧 2강.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땀으로 쌓고 어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 출신 경제학자 에릭 라이티넨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국기를 지우고 숫자만 남겼을 때 그 숫자들이 가리킨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작은 땅 위에서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엔진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 역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대함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강 대한민국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